저도 무의식적으로 비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지 않냐? 누워서 휴대폰 볼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정답은 내가 알아요. 내가 뭐든지 1년만 하면 다 바뀌는구나.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과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작게 보고 남의 걸 크게 봐요.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행했을 때 변화되는 100가지 미션, 그 중에 하나가 그럼 무서운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과 비교 속에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맞아요. 또 그 비교 때문에 자존감도 잃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비교를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비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비교를 언제 하냐, 우리가 내가 결핍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비교를 많이 해요. 그죠. 비교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모두의 속도가 다르고 모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내 스스로 빨리 깨우쳐야 돼요. 무의라는 말이 있죠. 무의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나답게 그냥 행위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7등급의 공부를 못하니 1등급의 뭐 돈 많은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는 뭘 잘하는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 제가 매일 했던 루틴 중에 하나가 매일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저는 1년에 책을 10권도 안 읽었지만 네. 매일 일기를 썼어요. 3줄 일기를. 내가 오늘 본 거, 내가 오늘 들은 거, 내가 오늘 느낀 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매일 3줄을 쓰니까 다음날부터 내 말이 간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메모를 하니까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10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10분 동안 내 하루를 복귀한 거예요. 아, 강윤선 대표님 만날 때 이 옷을 입고 갈 걸. 내가 왜 늘어진 옷을 입고 갔을까? 아, 그때 유튜브 촬영할 때 이 이야기 할 걸. 이 내 놓친 거를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내가 잘한 것도 보이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연우는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네? 그럼 그런 걸 더 하자.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냥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우리나라에 수천 명 있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하면서 히말라야 이런 고산 등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스쿠버 다이빙 강사하면서 히말라야를 등반하면서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스쿠버 다이빙 강사하면서 고산 등반하면서 삼성전자 일하면서 에어라인 파일럿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는 80억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나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연우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잠재력 있고 모두가 자기의 색깔이 있는데 너 무슨 색이야? 저는 빨간색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뭔가 버건디가 들어간 빨간색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점점 나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경쟁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다른 색깔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내가 잘하는 장점과 내가 했던 경험 같은 거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없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되네요. 그죠? 이왕이면 남들이 없는 나만의 네. 경험, 나만의 가치 그걸 계속 더 투자해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과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작게 보고 남의 걸 크게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행복이란 있는 것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가진 것을 잘 쓰는 게 맞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지금 이 비교하고 이렇게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죠? 맞아요. 작가님 힘든 네. 시기를 이겨낸 자신만의 루틴이나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맞아요. 주세요. 저는 제 루틴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네, 오히려 힘들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오히려 지칠 때 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만들거든요.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지, 오늘 힘드니까 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그 누군가는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그 누군가는 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워있다가도 어찌됐건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연히 나가서 세바시에서 400만 뷰 강연을 만들고 나니 대단했죠. 예. 운 좋게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많은 학교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이메일을 쓰는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파일럿이 돼볼게요. 저도 그럼 기업에 후원 제안서 써서 세계 일주 해볼게요. 저도 철인 3종 경기 한번 도전해볼게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학생들이 이메일을 받다 보니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금을 주고 나니 내가 이타적인 한 가지만 만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꾸준하게 만드는 루틴만 만들면 쉬고 싶다가도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싶다가도 막말을 하고 싶다가도 계속 돌아와요. 제 주변에 뭔가 행동력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 찾아보면 대부분이 기버 성향이 많아요.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 걸 빨리빨리 남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학금 주고 다니 하루는 강윤선 대표님이 이거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너무 조금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 누가 받았냐면은 저희 충청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다녀요. 근데 그 중에 소수는 그 지역 인재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한부모 가정에 자랐지만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학생회장이 돼서 여기 도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하는 게 너 걱정하지 마.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삼성전자 임직원이 너는 너를 장학금 준 사람이 준우예요 대표님이야. 오연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있어. 그냥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하지만 너는 하버드에도 갈 수 있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장학금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친구가 지금 그 해외대학 반에 도전해서 해외대학 반에 들어갔어요. 뭐 영어도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에 제가 이 책 읽고 그냥 한번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 삶을 바꿔요. 그렇죠. 어쩌면 얼굴도 잘생겼는데 미남인데 이렇게 루틴도 이렇게 멋있는 루틴이 있을까요? 이타적인 루틴은 진짜 우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루틴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이타적인 루틴을 만들자 스스로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70만 그 MZ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도. 맞아요.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네. 극복하고 밖으로 막 뛰어나와서 맞아요. 좀 젊은이답게 좀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네. 오연우의 행동력 수업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네. 세 번째가 뭐냐, 일단 아침 8시에 할 일이 없어도 배낭을 메고 일단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1시간을 걸어보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1시간을 걸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왜 행동력 수업이 실행력 수업이 아니냐. 행동이에요. 동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몸을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는 몸이 움직일 때 땀이 날 때 혈액순환이 되고 뇌에 피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뇌가 최적화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계속 몸이 움직일 때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돌아오면 막 몸이 막 상쾌하고 막 괜히 기분 좋듯이 그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요.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다리가 그렇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변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 시각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해가 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가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고양이가 튀어나왔다가 시각적으로 계속 바뀌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고 방구석에만 있으면 이 1평짜리 2평짜리 생각이 갇히지만 일단 신발 신고 문으로 나오는 그 순간 이 무한대로 내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멍 때리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사실 파일럿들은 멍 때리기의 고수들이에요. 제가 비행하는 동안 그냥 하늘밖에 안 봐요. 빌딩도 너무 낮고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루에 내가 이렇게 막 하늘을 많이 본 적이 있었나? 하늘을 많이 본다는 건 계속 멍 때리는 건데 멍 때린다는 게 뭐냐면 그때 깨달았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지 않냐? 누워서 휴대폰 볼 때. 이 작은 모니터 세상을 살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빨리 모니터를 깨부시래요. 모니터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차라리 멍 때리세요. 1시간 동안 그냥 차라리 그냥 걸으세요. 그걸 걷고 나면은 정답을 찾아요. 왜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정답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 몸이 조금 고된 시간을 1시간 가지면 우리는 정답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아, 정말 귀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게 뛰어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뭐 나와서 1시간만 뛰어나오세요. 이런 애는 벌써 무기력이 없어졌어. 그럴 수 근데 그게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나올 거예요. 1평, 2평 되는 방에서 있기에는 젊음이 아깝고 맞습니다. 전 제가 나이가 되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말도 안 들릴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맞아요. 좀 작게 더 작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네. 인물서를 읽으세요. 아, 그냥 책을 읽지 말고 이왕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경험을 가진 책을 읽으세요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인물서는 내가 내 삶을 대입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살아있는 동기부여를 얻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어떤 유튜브를 보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경험을 다룬 영상을 많이 보세요. 윤선 이야기라든가 감사합니다. 세바시라든가 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별거 아닌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좀 범사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할 때보다 그냥 뭐 자극적인 거 할 때보다 새로운 생각들을 그나마 하게 돼요. 그게 아주 작은 불씨가 돼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볼까? 이 사람이 하는 강의에 내가 한번 직강을 한번 가볼까?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계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이야기를 많이 읽으세요. 아니면 들으세요. 어떤 불씨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맞아요. 인물서를 한 장을 읽든가 밖에 뛰어나가서 10분을 뛰든가 이렇게 맞아요. 불씨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행동력 수업에는 한 100개가 넘는 미션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행했을 때 변화되는 100가지 미션, 그 중에 하나가 거절당하기예요. 그럼 무서운데. 그렇죠. 맞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무섭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예요. 내가 제품을 만들던 서비스를 하던 사람의 마음을 사면 이 사람은 계속 주머니를 엽니다. 나한테 계속 와요.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 뭐냐? 거절을 당하지 않는 건데 거절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절당하기를 많이 경험해봐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사례가 들어있냐면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거절을 당해보세요. 지나간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부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막 맞을 수도 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요?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치아 14개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병헌의 살인미소처럼 제 목소리가 원래 되게 얇은 톤인데 지금 목소리 다 바꾼 거거든요. 제 목소리 너무 얇으니까 신뢰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이병헌 목소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그 1년 만에 만난 친구가 현우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뭐든지 1년만 하면 다 바뀌는구나. 내가 지니고 있지 않았던 내 모습을 하나씩 깨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녔으면 하는 좋은 점들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 목소리, 말투, 행동, 옷차림, 운동 습관,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바뀐 거예요. 다 페이크예요.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연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 인상이 10년 전에 첫 세바시 영상 비교하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 이유가 내가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 하루, 결국 뭐가 바뀌냐? 습관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 알바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모습이 180 넘는 키에 60kg, 몸이 되게 말라요. 딱 봐도 얼굴이 되게 부정적이고 별 볼 일 없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배웠던 친구 하나가 그 친구는 눈을 맨날 똑바로 뜨는 거예요. 말할 때 맨날 사람 눈을 보고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니까 나는 동태 눈가를 하고 있었어요. 맨날 굽은 어깨, 굽은 등에 모니터 보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 바꾸자. 앉아있을 때마다 항상 허리 피자. 항상 어깨를 피고 서 있자. 내가 트럼프라 생각하고 어깨를 피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보면서 대화하자. 이거를 1년만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우리 오연호 작가님처럼 멋있어질 수 있군요, 누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이란 뭐냐?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루에 1분씩, 5분씩 해보는 그 루틴에 들어있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실력이에요. 대부분은 생각만 하지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니 실력으로 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죠. 어떻게 7등급인 사람이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올해의 책 후보작이 오르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 누구도 제가 파일럿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명은, 지구상에 한 명은 상상했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저는 나는 책을 쓸 거야. 나는 파일럿이 될 거야. 그러려면 그때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역순서대로 내가 뭐 할까 계속 하나씩 1년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그죠? 한계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없다. 가까이서 또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아마 윤선 이야기의 구독자들도 네.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결심을 막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서 네. 이분들이 도움되는 얘기를 어떤 것도 좋아요. 한번 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몇 등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등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7등급에 43등이었습니다. 강윤선 대표님은 몇 등이었을까요? 저도 뭐 비슷해요. 근데 그 누가 강윤선 대표님이 3,500명을 이끄는 그룹의 수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43년 동안 한 가지만 했을 거예요. 그 누가 제가 쓴 책이 올해 초 후보에 오를 거라고 파일럿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죠. 저는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하는 한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매일 거울 보고 맨몸 스쿼트 50개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매일 한 페이지만 읽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매일 치아 14개를 보이면서 웃는 사람이 돼야지. 한 가지만 만들어서 한번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매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37배의 격차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지만 뭐라도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한 가지 뭘 할까? 그걸 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우, 너무나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또 오늘도 정말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갖다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A부터 Z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또 오연호의 행동력 수업 채널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